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 여기서 나타나는 기업들의 움직임,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특히 코인베이스가 특정 알트코인들, 이걸 선물거래 담보로 추가했다는 소식에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손에는 시장 신호를 분석한 여러 글들하고 또 최신 동향 보고서, 그리고 코인베이스 행보를 다룬 영상 분석 자료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의 목표는요,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의 이런 결정들, 이게 현재 시장이랑 특히 그 특정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관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좀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여기가 IPO 규모를 늘린다거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또 비트메인 같은 최굴 기업들도 상장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건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보기 드문 움직임이에요. 네, 마치 다가올 강세장을 딱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과거 하락장에서는 기업들이 오히려 IPO를 미루거나 유동성 위기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죠.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요 주주 명단에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있다는 점. 이건 뭐랄까,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고요. 로빈후드가 유럽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것도 있었죠. 그것도 결국 유럽 시장 공략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 유치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드디어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볼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 외 사용자 대상 파생 상품 플랫폼인데 여기서 12개의 특정 알트코인을 무기한 선물 거래 담보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들을 맡기고 더 큰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증거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12개 코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그 리스트를 보면요. AVAB나 커브, CRV 같은 디파이 대표 주자들이 있고요. 니어 NEAR, 앱토스 APT 같은 레이어 1 경쟁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파이코인, 인터넷 컴퓨터 ICP, 아비트럼 ARB, 옵티미즘 OP, 스택스 STX 같이 다양한 인프라, 또 확장성 솔루션 코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니스왑하고 인젝티브, ING도 들어갔고요. 이 결정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이 특정 코인들을 담보로 인정했다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믿을 만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해당 코인들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관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파생 상품 거래 수요를 좀 충족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럼 이 코인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내재 가치가 탄탄하다, 이걸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레버리지 거래라는 건 항상 높은 수익 기회만큼이나 정말 큰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그야말로 잘 벼린 칼 같은 거죠. 잘 쓰면 아주 유용한데 잘못 휘두르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은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진짜 흥미로운 건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특정 알트코인들을 딱 찍어서 주목하는 동안에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다른 큰 손들은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고 있고, 또 뉴젠 같은 데는 솔라나 스테이킹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기관들의 관심사가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현재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 기업의 행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장, 그러니까 다음 알트코인 랠리, 이걸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 단계,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다른 유망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이게 언제 본격화될 거냐, 그건 아무도 단언할 순 없습니다. 네, 시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겠죠.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 기업들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특히 코인베이스가 선물 거래 담보로 콕 집어서 채택한 그 12개 알트코인들, 이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특정 알트코인들의 가치나 시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 레버리지와 관련된 위험성,
이건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있잖아요. 테더. 그 CEO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금융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주목하는 이런 특정 알트코인들의 단기적 혹은 중기적 잠재력,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비트코인 중심의 거시적인 전망,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